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 오십니다. 자, 우선 미증시는 이번 주 주요 굵직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이제 FOMC 결과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이제 연말부터 진행되어 온 한 추세 구간을 딱 종료해놓고 이제 바로 어제부터는 이제 5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이제 새로운 또 모멘텀을 하나씩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조정은 이틀을 허락하지 않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다우가 0.97%, 나스닥이 1.30% 그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또 3월 일부 후퇴는 AI 훈풍으로 이기고 있고, 그래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5%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증시는 금리 인하 그 시작 시기,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 뭐 5월이든 6월이든 일단 시작은 한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올라온 것들은 역시 국채금리 부분과 그 다음에 좀 고용 부분에서 살짝 둔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명이었는데 전주 대비 9천 명이 증가된 거고, 역시 예상치 수준보다도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물론 지금 25만 건과 30만 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탄탄한 고용이지만 일단 둔화되었기 때문에 5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모멘텀을 다시 한번 또 형성을 쌓아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인 거죠. 우리 저번에 이런 표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적 30% 상승 예상이 됐을 때 진짜 30% 매출이 그 상승이 되면 상승이 멈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그 매출 30% 적자, 이거가 예상됐을 때 진짜 발표가 30% 적자로 나오면 하락도 멈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한 구간이 종료됐고,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딱 그 변곡점으로 한 구간이 완료가 됐고, 이제 5월 앞으로를 지금 나아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제 특징적으로 다시 한번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넘어가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아마존, 뭐 애플, 뭐 등등 메타까지. 특히 여기 애플과 아마존, 메타는 그 장 마감 후에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해서 뭐 지금 메타라든가 메타는 10% 이상 시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의 첫 배당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도 5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할 우리가 체크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최근 지금 여기 수급표를 한번 보시면 코스닥 코스닥 일별 외국인 기간의 지금 포지션인데, 최근 특히 여기 사거리를 한번 봐보시면 기간이 코스닥에서 거의 다 나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6천억, 한 7천억 가까이가 그 순매도를 보였고, 최근 4거래일 동안. 그리고 또 기간별로는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기간의 포지션이 바로 어땠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의 축소, 그리고 또 일부 빅테크들의 실적 하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라든가 뭐 로봇, 뭐 AI 반도체라든가 AI 소프트웨어, 뭐 바이오 등등 대표적인 기술 성장주 쪽에서의 차익 실현. 왜냐면 연말 이쪽이 가장 강했잖아요. 이쪽에 대한 차익 실현 후에 그 다음에 또 최근 뭐 정책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코스피, 저 PBR 관련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수급이 쏠렸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따가 하나씩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반도체 중심 이런 기술주들도 그 돌파 시작점 또는 박스권 하단까지 충분한 조정을 보였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미증시에서 이쪽이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월 FOMC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반도체 중심 기술주들의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여기서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나가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최근 3, 4거래일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쪽 급락했을 때, 오히려 코스닥 급락했을 때 다시 반도체를 가장 많이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
그리고 기술주와 가치주의 싸움. 이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3, 4거래일 기간이, 네, 이런 저평가, 저PBR 관련주, 그러니까 가치주죠. 네, 이쪽에 많이 좀 들어온 이유는 결국에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권, 네, 기관들은 약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쪽에 포트폴리오에서도 어느 정도 좀 구성을 해놔야 됩니다. 네, 구성을 해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인 추세로 연결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뭐 은행 관련주, 보험, 네, 그 다음에 뭐 조금,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평가하고 있는, 네, 그 자동차 관련주들까지, 네, 좀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해서 지금, 네, 코스피는 다시 한번, 우리 그 1월, 네, 중순에 이탈했었던 네, 2500선. 네, 2500선을 다시 한번 수급으로 올려놓고, 네, 그 상승 추세로, 네, 재전환하는, 네, 그런 모습을 다졌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작년 10월과 같은 여기 2450선, 네, 여기부터는, 네, 그 낙폭 과대, 네, 과매도 구간인 거가 요번에도 확인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어제와 같은 수급이, 네, 그 오늘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코스피는, 네, 2500선을 다시 상승 추세의 지지 라인으로 다지는, 한 2, 3일 정도의 눌림목이, 네, 필요한, 네, 그런 구간이고, 이게 더 탄탄합니다, 회원분들. 한 번 더 오늘 갭을 띄우면, 네, 여기가 한번 1차, 네, 2600선 전후가 저항을 맞는 자리이고, 네, 그리고 오늘 좀 기술주들 반등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쉬어도, 네, 2500선을 다지면, 네, 다시, 네, 견고한, 네, 그런 흐름으로, 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변동성에도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450선부터는 과매도 구간, 네, 그리고 라인보다는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기간도 당연히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또 한 번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2450선에서는 이제 조금만, 네, 들어오거나, 네, 매도가 멈추기만 해도 이제 반등을, 네, 주는, 네,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저PBR 관련주, 그죠? 네, 저PBR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뭐 은행, 보험, 뭐 자동차 뭐 등등등 뭐 그 시간 내에서는 철강까지 한번 움직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제도권 기관 쪽에서의 이제 명분을 쌓아가는, 네, 물량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추세 지속성을, 네,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하나손해보험 일봉인데요. 지금 주봉 보시더라도, 네, 지금 이런 구간까지,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네, 시세를 준 겁니다. 그렇죠? 네, 21년 고점, 네, 그리고 22년 고점, 네, 또 작년 고점, 네, 여기까지 한번, 네, 시세를 줬다. 지금 2월 중으로, 네, 네, 그 정부의 구체적인, 네, 방안이 발표될 그런,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이제 상승 모멘텀이 이제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따라붙기보다는 오늘 한 번 더, 뭐 오전에 상승이라든가 갭상승으로 출발했을 때는, 네, 오히려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또 한번 매물을, 네, 그 물량을, 네, 정리해야 되는, 네, 그런 구간이고, 아까 코스피 차트 보여드렸죠. 2500선 초반 하루 이틀 다지면, 네, 최근, 네, 요거 어제 얘네들밖에 움직이지 않았죠, 회원들.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네, 이런 저PBR 관련주들은 테마로 움직이기에는 종목의 성격들이 테마성 종목이 아니에요. 약간 역설적이죠. 따라서 이런 추세 지속성을, 네, 보이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정책 모멘텀을 넘어선 더 추가, 그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올해는, 네, 누가 뭐래도 AI다. 네, AI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기술 성장주죠. 네, 미증시. 지금 보시면 기술 성장주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지금 추세 지속성은 우리가 조금 더, 네, 저 PBR 관련주들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급이 이제 붙은지, 아니면 너무 낙폭과대라서 한번 이렇게 끄집어 올려놓은 걸로 수급이 마무리가 되는지,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기간은 지금 미증시에서도 한번, 네, 기술주들 한번 조정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실적 발표, 네, 그 다음에 FOMC 전후로 해서, 네,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하고 저 PBR주로, 네, 네, 그 들어왔고, 반대로 있죠. 네, 반대로 외국인은
최근 사거래일 있죠, 회원들. 네, 최근 사거래일 AI 반도체라든가 AI 소프트웨어, 네, 그 다음에 로봇,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사거래일 음봉을 상당히 세게 맞았어요. 어부 반도체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월이라든가 12월, 네, 이런 돌파 시작점까지 네, 내려왔는데, 어제 제주 반도체와 네, 어부 반도체가 오후에 네, 이렇게 한번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돌파 시작점. 그죠? 지금 현 시장 구간에서 네, AI 반도체 대장주 요 두 종목이잖아요. 제주 반도체와 네, 어부 반도체인데, 네, 지금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크 포인트는 네, 이런 네,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네, 기술주들의 반등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 사거래일 동안 특히 네, 최근 사거래일 음봉을 줬을 때, 네, 이때 외국인은 네, 다 모았다. 네, AI 반도체도 그렇고, 네,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리토인데, 네, 지금 올라간 쪽이 이쪽밖에 없어서 각도가 크게 훼손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네, 외국인은 들어왔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 사거래일, 네, 기간은 패대기 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네, 기술주와 네, 가치주의 네, 싸움, 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기간이 이런 식으로까지 네, 매도가 없으면, 네, 그리고 또 미증시에서 이런 네, 주요 빅테크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 사거래 같은 기간에 네, 매수세가 오늘까지 지속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이 최근 조정 구간에서 쌓아놓은 요 매집 물량들이 최소 이렇게 반등의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사거래일 동안 하락 부분에 대해서 V자 반등 한 번으로 전고점까지 네, 가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런 식으로 네,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5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네, 전체적인 글로벌 추세가 역시 올해는 누가 뭐래도 네, 기술 성장주라서 네, 오늘 이런 쪽으로도 네, 우리가 체크할 네, 그런 부분이겠어요. 지금 다 똑같습니다, 회원들. 지금 가온칩스도 네, 이렇게 사거리일 봉이 있죠. 네, 이건 그냥 기간 패대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돌파 시작점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다시 또 우리가 메리트 있는 구간이죠. 네, 또 이 구간에서 네, 또 한번 또 외국인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추세 지지 라인을 딱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오면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또 비중 확대, 챙김 비중 확대, 유지 이런 거거든요. 지금 고용도 마찬가지. 네, 차트들이 모두 똑같이 네, 형성이 되고 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네, 마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기술주와 가치주, 그러니까 수급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할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쪽의 이제 반등인데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네,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다음 추세각 이거 에코프로버티 일봉인데 그 일요일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여기 15만 원 라인, 네, 15만 원 라인이 네, 지금 요 각도에서 지금 이 각도로 내려올 때는 네,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네, 상승 추세의 각도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다음 각도 지지 라인, 그러니까 12월 거의 한 달 가까이 네, 그 횡보로 네, 다졌던 자리를 한번 우선 네, 여기죠. 11월 15일 돌파를 했기 때문에 1차 최소 반등 시세가 나오는 저항에서 지지 영역으로 변화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제 네, 이런 식 이 라인에서 네, 장대 양봉으로 한번 반등 시세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버티는 이제 한번 네, 요 구간 1월 네, 급락 추세를 이제 벗기는 네, 장대 양봉을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네, 눌러주는 모습을 네, 확인을 하고 다시는 이제 15만 원 밑에를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시면서도 다져놓고 네,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을 네, 시도하는지를 네, 우리가 확인을 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월 조정에 대한 반등이 나온 거는 이제 에코프로버티랑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이었고 네, 로봇 쪽에서도 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회원들. 에코프로버티랑 차트가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어볼까요, 우리가? 원래는 지금 이 각도였다, 그쵸? 네, 1월, 네, 그 국내 증시 급락 전에, 네, 1차, 네, 지지선이 10만원부터, 네, 95,000원 라인, 네, 요 구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음 각도로, 네, 이렇게 흘렀고, 그 다음 각도의 지지선이 이제 8만원부터, 네, 75,000원 라인, 네, 요 정도거든요. 여기 똑같이 에코프로버티와 같이, 네, 12월, 네, 이렇게 횡보를 통해서 다졌던 라인.
그죠? 네, 그리고 그보다 한 번 더 이탈했던 3, 4거래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기간의 패대기 기술주, 네, 그리고 저 PBR로 뭐 수급 쏠림, 네, 그리고 또 FOMC 네, 변동성, 네, 주요 빅테크 변동성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 동안 1월 구간 동안 네, 그 외국인은 모았다. 네, 기간만 나갔고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이제 외국인이 그냥 전체적인 글로벌 모멘텀, 네, 기술적 모멘텀을 갖고 한번 어제 그 에코프로 머티처럼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이런 장대 양봉으로 네, 장대 양봉으로 네, 이제 요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는 모습들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로 설명드렸지만 네, 지금 여기 로봇 섹터 전체적인 흐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회원들.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 체크 포인트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미증 시가 모든 굵직한 이벤트랑 이슈를 한번 끝냈다. 네, 연말부터 네, 그 지금까지 1월 말까지 그 FOMC 기점으로 해서 네, 끝났고 다시 한번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5월을 향해서 다시 이제 힘을 키워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한번 그저 PBR 관련주 쪽으로 네, 정책 모멘텀인데 우리가 추세 지속, 네, 추세 지속과 네, 그리고 기술주의 반등.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네, 기술주는 외국인. 네, 그다음에 저 PBR 쪽 가치주. 네, 가치주는 기관.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시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저 PBR이라는 거는 낙폭 가된 거죠. 그러니까 장부 가치도 훼손한, 네, 낙폭 가대에 대한 반등 시세는 네, 일단 이 정도면 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 가대라는 거는 네,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한번 올라온 반등 시세인 거고, 추세를 전환하고 쭉 뭐 신고가 랠리 등 이렇게 가려면 네, 너무 낙폭 가대에 대한 반등을 넘어선 추가 모멘텀이 필요해야 이 구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 모멘텀만 갖고 네, 이런 신고가라든가 이런 걸로 가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힘의 상대 우위를 따졌을 때 네, 기술주들의 반등이 미증시 영향으로 네, 외국인이 한번 네, 최근 한 4거래일 특히 AI 반도체라든가 AI 소프트웨어, 네, 로봇,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쪽에서의 네, 한번 외국인이 시원하게 반등 시세를 주는지 네, 체크하면서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